안녕하십니까. 목동 예섬학원에서 신목고의 수업을 맡고 있는 이진혁 선생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신목고의 수업 국어 학습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제 지금 이제 신목고 2학년 올라가면서 많이 질문들 하세요. 어떻게 하면 2학년 때 국어 점수 많이 올릴 수 있을까요? 1학년 때 열심히 했었는데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이런 식으로 많이 질문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고1이나 이럴 때 공부했던 거 조금 들어보면은 책 많이 읽고 문제 많이 풀고 아니면은 뭐 다양한 국어 습관 기르려고 여러 가지 해보고 했었는데 잘 안 됐다는 거죠. 고1 때부터 그런 식으로 뭐 중등 때 했던 방식대로 그냥 막무가내로 교과서 읽고 암기하고 이런 방식으로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 고2가 되는 학생들도 알고 있고요. 학부모님들도 보시면서 깨닫고 계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게 가장 큰 화두일 텐데 요즘에 가장 흔하게 듣는 말이 이거죠.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 올바른 수업과 양질의 컨텐츠. 이 두 가지인데, 그럼 도대체 그게 뭐고, 그걸 어디서 찾고, 이게 왜 필요한데? 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오늘 이 신목고 이 국어 학습 전략, 시험 문제 분석하면서 그 양질의 컨텐츠와 올바른 수업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신목고 이 출제 경향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건데 전체적인 문항 수를 보시면서 그 다음에 좀 더 세세하게 교과서 차례 확인하면서 한번 좀 따져보겠습니다. 우선은 신목고 이 출제 경향입니다. 신목고 2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시면은 객관식 22, 주관식 6, 기말고사 객관식 21, 주관식 6인데 문항수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특징적으로 봐야 될 게 중간고사는 총 문학 작품 수가 22작품이고요. 기말고사는 총 14작품이에요. 작품 수가 좀 차이 나네요. 근데 외부 작품은 8작품, 7작품으로 항상 비율이 비슷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좀 교과서 차례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신목고 2, 신사고 문학 교과서 차례입니다. 그 차례 보시면은 1학기 중간고사 범위입니다. 이 부분이. 여기 보시면 지금 글자가 이제 좀 흐릿하셔서 안 보이실 텐데, 이게 창기파랑과 뭐 시조 세편 이런 식의 운문들이에요. 즉 1학기 중간고사에는 운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작품 수가 훨씬 많아지고 안 그래도 많은 작품에다가 외부 작품 8작품이 딱 끼얹어 버리니까 학생들이 작품 간 비교 분석 작품이 너무 많으니까 멘탈이 부서지는 거죠. 그 다음에 1학기 기말고사의 경우에는 좀 범위가 적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산문이 대체로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갔습니다. 산문이 들어가서 작품 수가 당연히 줄었으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부담이 좀 덜하겠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반대죠. 왜냐? 산문이니까요. 산문은 글 길이가 훨씬 더 길고 실제로도 이 신목고 시험지에 산문 실린 거 보면은 거의 한 페이지입니다. 학생들이 아무리 수업 중에 배웠고 자기네들이 다 외웠다 그러더라도 실제 문제는 그걸 외운 내용을 일치하는 문제가 아니라 읽고 분석하고 맞는 거 정확하게 근거 찾아서 풀어야 되는 수능형 문제들이 대다수로 출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산문으로 나오면 여기서 시간이 많이 끌리고 학생들이 시간이 끌리니까 조급해져서 선지를 대충 보고 이건가 하고 찍는 수준의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도 안 그래도 이런 산문 때문에 짜증나는데 여기에 외부 작품이 7작품이 더 들어갑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죠. 보통 이런 식으로 외부 작품들이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게 신목고 이 출제 경향 스타일인데 특히 1학기는 문학이기 때문에 외부 작품의 그 존재 여부가 학생들에게 꽤나 많은 심적 부담감을 줍니다. 그렇다면 이런 외부 작품 많이 들어가고 운문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산문 비중이 높기도 한 이 시험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비해야 하고 어떤 콘텐츠로 대비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 뒤에 신목고의 시험 문제 출제 사례들을 조금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어떤 컨텐츠로 대비를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는 시간 좀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문학 개념어입니다. 이 교과서 작품에 대한 문학 개념어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 문학 개념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수능에도 나오는 문학 개념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보통 제가 학생들한테 야 문학 개념어 뭐하니? 라고 물으면 학생들이 저 의인법 알아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고 마는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문제라면은 그냥 뭐 산문체 문장 내적 갈등 공간 이동 이런 거는 그냥 풀 수 있어요. 교과서 작품을 가지고 그냥 수능 개념어가 아니라 문학 개념어를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문제일 뿐이니까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학 개념어, 즉 문학에 대해서 그 다음 출제 사례를 보시면은 작품 간의 비교형 문제로 바꿔서 내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과서에 있는 작품뿐만 아니라 그 교과서 작품 지문 안에 항상 외부 작품이 집어넣어져 있고 이 외부 작품까지 비교하고 각각의 문학 개념어를 낯선 작품에도 적용하고 교과서 작품에도 적용해야 하는 이중고가 생긴다는 겁니다. 학생들에게는 꽤나 낯선 지문이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당황하기 일쑤고 자기가 배웠던 게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일단 대비책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수업 중에 언급된 내용 필기하는 건 당연합니다. 학교 수업이니까요. 학교 수업은 무조건 해야 돼요. 학교 수업 필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지만 제 수업의 필기도 당연히 할 거고 그뿐만 아니라 이 개념들을 어떻게 문제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수업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개념을 다 이해할 수 있게 개념서인 내신비책이라는 교재가 제공되고요. 그 교재 이후에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적용할 수 있는 내신혁명이라는 교재 풀고 한번 두 번째로 개념 익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 다음 주에 복습 테스트를 통해서 학생들이 총 세 번의 개념 학습을 하고 적용 학습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개념 문제가 나오는 순간 여기서 자신감 있게 난 알지 하면서 탁 찍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출제 사례는 수능식 보기 제시형 문제입니다. 문학이 1학기 주 그 시험 범위가 되니까 학교에서도 이 문학에 대한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문학을 그냥 다 알고 있다고 학생들이 다 풀어버리면은 변별력이 나오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식으로 보기를 제시해주고 이 보기에 대한 근거로 문제를 풀 수 있는 학생들의 능력을 시험하는 겁니다. 보기를 제시해 준다는 말은 기존에 알고 있던 작품의 그 본인의 배경 지식으로 풀라는 게 아니라 보기에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보기 제시형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일단 핵심 포인트로 알려드리면은 보기에 기반한 작품 분석, 즉 이 작품을 해석하는 기준은 무조건 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대비할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문제 교재인 저의 내신혁명 그 안에 이런 보기 제시형 문제들 많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보기 제시형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 이거 어떻게 적용하는지 모르겠어요. 1대1로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옆에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해줄 거고요. 이건 이렇게 푸는 거 보기는 여기서 근거를 찾아야 되고 지문과 보기를 네가 봤을 때 이 근거는 여기 있었잖니 네가 확인할 수 있는 읽기 습관을 길러보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복수 테스트에도 당연히 보기 제시형 나올 테고요. 그 뒤에 파이널 교재 때 이런 보기 제시형 문제, 네, 죄송합니다. 말이 조금 꼬였네요. 보기 제시형 문제를 동일 교과서 타 학교 기출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 작품이 이런 식으로도 나오는구나. 여기에 이선지로 이렇게 꼬아질 수 있구나. 이 보기가 여기서 제시되면 근거가 여기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학생들이 좀 더 시험 문제를 보는 출제자의 안목을 기를 수 있게 좀 더 넓은 시선으로 문제를 볼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교재도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다양한 외부 작품이 출제되는데 이것도 외부 작품이란 말을 조금 다른 말로 바꿔보면 학생들에게 낯선 작품입니다. 처음 보는 작품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럼 이 외부 작품들은 특히 이제 신목고가 외부 작품 문제를 낼 때 좀 이제 어떤 방식으로 내냐면 기존에 있는 이제 지문에 있는 작품을 다로 이렇게 잡아주고 가장 유사한 것은 하면서 선지에다가 하나, 둘, 셋, 넷, 5개 작품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럼 학생 입장에서는 앞에 있는 지문은 아는데 여기 있는 낯선 작품들을 모르니까 각각 낯선 작품들을 해석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물론 해석까지 상세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이 작품들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건데 이 작품들을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 프린트로 나눠주는 거에 한두 개는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이 전부 다 프린트로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암기만으로는 한계가 있고요. 암기가 아닌 그냥 낯선 작품을 보더라도 그걸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함양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어떤 식으로 길러지느냐?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교재, 내신혁명을 통해서 이 적용하는 학습, 그리고 내신 비책을 통해서 방법론 제시해주고요. 내신혁명으로 다시 한번 적용 학습하고요. 복습 테스트로 외부 작품도 확인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에 주는 파이널 교재, 내신 파이널을 통해서도 동일 교과서, 타학교 기출을 통해서 이런 외부 작품, 연관 작품도 있구나라는 걸 학생들이 알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단답식 서답형입니다. 신목고 서술형이 조금 특징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대부분 핵심 키워드 단답식 서답형을 꽤나 많이 선호하세요. 선생님들이 작년에 바뀌시고 난이도가 많이 오르고 했지만 그래도 이 단답식 서답형은 잘 바뀌진 않았는데, 이 단답식 서답형의 경우에는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작품에 있는 핵심 키워드를 학생들이 찾아낼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대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냐? 핵심 키워드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그걸 정리할 수 있는 교재까지. 제 수업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개념서 내신 비책에 빈칸을 뚫어서 학생들이 이 작품에는 이 안에는 이 핵심 키워드가 있었지라는 걸 알 수 있게 본인들이 직접 적어보고 서술형 지문도 이렇게 적어볼 수 있게 제공되는 교재 내힘 비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총 5가지의 출제 사례들을 한번 다 알아봤는데요. 이 출제 사례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비책과 그에 따른 콘텐츠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서 어떻게 하면 신목고의 문학시험 1학기 문학시험에서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문학 개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와주는 교과서 자습서보다 더 많은 분석과 더 상세한 분석으로 학생들의 이해를 도와주는 내신 개념서인 내신 비책, 그리고 단답식 서답형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 준비 교재 내힘 비책, 그리고 각각의 개념 익히기만 해서 문제가 풀리지 않겠죠. 그 익히고 나서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할 때 쓰는 내신혁명 문제교재, 그리고 신목고의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프린트를 많이 제공을 해주십니다. 그러다 보니 프린트 때문에 추가되는 범위가 생기거나 추가되는 개념 혹은 추가되는 작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응해서 제공되는 추가 자료 시크릿 파일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각 주마다 그 주 다음 주에 복습 테스트를 통해서 전주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개괄적인 반복 학습 복습 테스트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주간에 내신 파이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보충 자료뿐만 아니라 동일 학교, 타 학교 기출을 제공하여서 학생들의 문제에 대한 저변을 넓혀주는 그런 교재, 내신 파이널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교재들을 통해서 신목고 2학년 1학기 내신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책임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업과 이런 콘텐츠 어디서 만나느냐? 네, 신목고 2학년 수업 시간표의 경우에는 목동 예섬학원에서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연중 계속반이라는 건데요. 이 연중 계속반이라는 점을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 내신 수업만 하고 끝이 아니라 내신 수업 이후에도 학생들이 국어 습관, 국어 공부 어떻게 하면 국어 점수가 오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저도 함께 할 것이고, 저도 당연히 수업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1등급을 받고 좀 더 효율적으로 국어 습관을 교정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 고민하는 수업이 1년간 연간 커리큘럼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신목고의 내신 대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려봤는데, 신목고 2학년 학생들은 이제 신목고 1학년 때 21학년도 때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바뀌시면서 그 문제 유형이 많이 바뀌고 출제 경향도 바뀌어서 점수가 좀 많이 떨어진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전체 평균이 60에서 50으로 떨어질 정도로 꽤나 큰 일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겪어본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더 명확한 그 공부 방법과 좀 더 명확한 본인들의 이제 앞길을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수업을 만들기 위해 저 역시 신목고 계속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 신목고에 대한 정보를 저도 계속해서 수집하고 얻고 있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만큼 변화하는 것에 빠르게 대응하는 그런 신목고의 수업이 되기를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면서 이상 신목고의 내신 대비 국어 학습 방법 설명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